분리 1입니다. 1이 있으면 2도 있겠죠. 이제 핀합물의 분리 1, 2가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뭐 배웠냐면 물질의 특성 배웠어요. 물질의 특성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 물질을 구분하기 위해서죠. 그죠? 물질의 특성 1, 2를 배운 이유가 뭐냐면 물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구분할 때 그 물질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구분했었어. 그치? 근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섞여 있어. 우렁된장, 그죠? A, B 물질이 섞여 있을 경우에 둘을 어떻게 분리해낼 것이냐? 마찬가지로 뭘 이용해서? 물질의 특성들을 이용해서 분리해냅니다. 분리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물질의 특성 중에서 뭘 이용해서 두 물질을 분리하냐? 섞여있는 물질을 일단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혼합물이라고 하고요. 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밀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법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밀도의 차이에서 분리하는 방법. 그거 외에도 뒤에서 배우겠지만 끓는 점, 용해도 또는 용매에 대한 전개도라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으로 분리하는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볼 건데 오늘은 밀도차에 대한 분리 방법과 특성 중에서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과 두 번째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두 가지만 살펴봐도 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밀도차를 분리한다는 건 우리 밀도차에 의한 분리에서 정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정의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혼합물의 분리라는 파트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냐? 효과적인 학습을 하는 방법은 혼합물의 분리 중에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얘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얘. 어떤 얘들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 방식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얘는 이러한 게 있다고 설명할 거예요. 그 얘들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얘들을. 첫 번째,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얘 첫 번째입니다. 얘로 첫 번째. 얘를 기억하겠죠? 얘. 첫 번째 얘는 뭐냐면 좋은 벽시와 쭉정이가 섞여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좋은 벽시 쭉정이.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논입니다, 논에 이렇게 모를 심죠. 모를 심면 뭐가 자라죠? 뭐가 쭉 자라가지고 이렇게 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벼가 되는 거죠, 벼의 끝에 뭐가 달립니까? 노란색! 오늘 파란색 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벼 끝에 이렇게 알갱이들이 달리죠. 그지? 알갱이 달려요. 요 알갱이들이 이제 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쌀이 들어있는 겁니다. 쌀이 들어있는 게 벼라고요. 자, 이거를 탈곡기라고 하는 이항기라고 하죠.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얘를 잘라요. 탕 잘라가지고 어떤 기계 장치로 쑥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막 탈곡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뜯어냅니다. 뜯어내면은 요 벼랑 요 알갱이들을 분리한 거잖아. 분리하면 뜯어낸 것들을 쭉 놔두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알갱이들만 분리한 모습이에요. 근데 뜯어내는 과정 중에 어떤 알갱이는 이 안에서 요 벼가 쏙 빠졌어. 다른 것들은 쌀이 그 안에 싹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쌀이 없어. 빠진 거야. 터는 과정 중에 빠져버린 거야. 자, 근데 빠져버렸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상태입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꽉 차 있는 벽시고 어떤 게 안 차 있는 벽시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그때 이것들을 몇 개밖에 안 그랬지만 수천 개가 있겠죠. 수만 개가 있겠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좋은 벽시와 이 속이 빠진 것들을 뭐라고 하냐? 이것들을 쭉정이라고 하죠. 쭉정. 속이 빠져있는 것들을 쭉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좋은 벽시라고 합니다. 좋은 벽시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 알곡이라고 합니다. 알곡 들어갔나요? 알곡.
우리 이삭죽게 한다는 게 이 알곡을 줍는 걸 이삭죽게 한다고 해요. 맞아. 알곡과 죽정이를 겉으로 봤을 때는 분리할 수가 없는데 이것들을 구분하는 방법, 분리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방법. 하나하나 까본다. 좋은 방법이죠. 확실한 방법이죠. 수천 수만 개를 승규가 앉아가고 깝니다. 에이 재밌죠? 오 예! 여기다 통 놓고 이거 해야 돼요. 미친 짓이죠.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1번 방법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어떠느냐? 소금물에다가 부어버립니다. 소금물에 넣는다. 소금물에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소금물에 넣으면 넣을게요. 이게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에다가 쭉 넣게 되면은 자, 이 좋은 ገብ씨는 안에 쌀이 차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밀도가 큽니다. 얘는 안에가 비었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요. 그치? 이때 밀도라는 단어를 갑자기 썼는데 여러분들 밀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깐 볼게요. 밀도 공식이 뭡니까? 배웠어요.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아니지. 부피분의 질량이죠. 단위 부피당 얼마만큼의 질량이 들어있냐죠? 근데 봐봐. 좋은 ገብ씨든 쭉정이든 부피는 어때요? 표면적인 부피는 똑같죠? 부피는 같은데 뭔가가 들어있다는 건 질량이 큰 놈이죠? 질량이 크면 당연히 밀도도 크겠죠. 그치? 그럼 밀도가 크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뭘 말하냐? 무겁다라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치? 밀도가 작다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다? 가볍다라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왜? 질량이 작고 질량이 큰 거니까. 그죠? 그렇다면 소금물 속에 넣게 되면은 위에 뜨는 게 생기고요. 아래 가라앉는 게 생겨요. 그럼 아래 가라앉는 게 뭐겠어요? 좋은 ገብ씨겠죠? 좋은 ገብ씨고 위에 뜨는 게 뭐겠어요? 쭉정이겠죠. 맞죠? 이렇게 쉽게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자, 지금 우리 밀도차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첫 번째 예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ገብ씨와 쭉정이를 이렇게 분리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때 소금물을 이용하잖아. 소금물. 자, 이 소금물이라는 액체 두 물질을 구분하는 액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특징? 일단 한 놈은 가라앉혀야 되고 한 놈은 띄워야 되죠.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보다는 작아야 되고 얘보다는 커야 되죠. 그렇지? 중간 밀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물질을 구분하는 이 액체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두 물질의 중간 밀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물질을 녹여버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녹여버리면 안 되죠. 한 물질이라도 녹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용해라고 쓸게요. 용해시키면 안 됩니다. 용해가 안 되는 물질을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해가 안 되는 어떤 액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두 물질을 구분하는 액체를 사용해서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액체 특징은 뭐다? 중간 밀도를 갖고 있어야 하고 두 물질 중에 하나라도 용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좋은 ገብ씨 측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고요. 두 번째 이게 뭐가 나와있냐면 그 옆에 나와 있는 스티로폼 있죠. 스티로폼을 스티로폴이라고도 하고요. 스타이로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옛날에 우리 스티로폴을 뭐라고 불렀냐면 스티로폴을 스티로폼. 네, 많이 이상한가요? 스티로폴을 스티로폼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스티로폼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스타이로폼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스티로폴, 스티로폼, 스타이로폼이 다 같은 녀석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스티로폼은 가벼우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뜨고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걸 이용해서 스티로폼과 뭘 구분했어?
모래를 구분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이용했겠죠? 자, 세 번째 예를 볼게요. 두 번째는 간단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사금. 사금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금은 어디서 채취하냐면 주로 아프리카의 한 금광 밑에 있는 금광 밑을 흐르는 강이죠, 강물. 강물 바닥에 모래가 있는데 이 모래 사이사이에 노란색, 빨간색 금을 보게 되겠습니다. 사금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사금이 섞여 있습니다. 사금이 섞여 있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소쿠리 같은 걸 이용해서 이를 푹 퍼요. 푹 풉니다. 퍼서 소쿠리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여기 소쿠리에요. 소쿠리에 놓고서 이렇게 흔들어요. 흔듭니다. 흔들어. 물이 이렇게 컬컬컬 흘러갈 때 여기서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면서 이렇게 울렁울렁거려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모래도 들어있지만 사금도 들어있겠죠. 그러면 금하고 모래 중에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금이 더 무겁습니다. 금이 더 무거워요. 근데 금반지인데 금반지랑 같은 질량의 모래를 딱 떨어뜨리면 물속으로 쭉 가라앉아요.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무거워요. 금이 더 뭐가 크다?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밀도가 크다. 그럼 봐봐. 이렇게 물살이 흐르는데 거기서 금하고 모래가 섞여있는 이런 혼합물이겠죠? 혼합물을 이렇게 물살에다가 울렁울렁 거리면 뭐가 상대적으로 많이 위로 떠오릅니까? 모래가 많이 우 올라와요. 그때 물이 쫙 지나가면서 모래를 쓸고 가버립니다. 뭐만 결국 남겠어? 맨 밑에. 금만 쫙 남겠죠. 이렇게 사금을 채취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사금 채취하는 방법도 뭘 이용한 것이다? 밀도차를 이용해서 채취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밀도차. 두 가지 예를 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세 번째 예는 신선한 달걀 고르는 건데 이거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겠죠. 신선한 달걀. 달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1번 달걀, 2번 달걀, 3번 달걀. 신선한 달걀 고르기. 큰일 났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떡하지? 이 3개 중에 하나는 2달이 넘은 건데 일단 하나씩 먹어볼까? 네가 1번, 너 2번, 내가 먹을 수 없으니까 네가 3번 해가지고 먹다 이상하면 뱉어. 먹여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얘는 달걀을 싫어하는 애야. 이것도 이상해. 뭐야? 절대 이상하대. 이건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번 달걀과 2번 달걀과 3번 달걀 중에 약간 부패하면, 봐봐. 달걀이 부패하게 되면, 즉 썩게 되게 되면은 뭐가 발생하냐? 기체가 발생합니다. 기체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꽉 차있던 달걀인데 3번이 썩었다 칩시다. 3번이 썩으면 3번이 이 물질들이 약간씩 부패해서 아주 작게나마 여기 기체가 들어가는 층을 만들어요. 이렇게 살짝. 그지?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기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력을 좀 받으면서 위로 뜨겠죠. 좀. 기체가 그 안에 차 있으면. 액체만 차 있던 게 기체가 차 있으면 위로 뜰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3번이 뭐가 작아지는 거야? 기체가 생기면서 밀도가 좀 작아지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밀도가 좀 작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요만큼의 공간이기 때문에 흔들어 봐서는 잘 못 느껴. 1번 소리가 나질 않아요. 2번도 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3번은 미세하나마 뽀곡뽀곡 소리가 나요. 약간의 기체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구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약간의 밀도가 작다는 걸 이용해서 얘를 어디다 다 넣게 되느냐? 얘네들을 전부 다 소금물에 넣습니다. 소금물에. 소금물에 넣게 되면은 얘네는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죠? 얘는 뜨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소금물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소금물의 밀도를 잘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물의 밀도는 봐봐. 처음에 그냥 물에다가 다 띄우면 다 가라앉죠. 그치? 물보다 얘가 무거울 거니까 다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소금을 넣어요. 아니다. 다시. 가라앉는다는 게 무겁다는 거잖아.
맞다. 다 가라앉습니다. 신선한 달걀은 다 가라앉아요. 거기다 근데 소금을 푸는 거야. 소금을 풀면은 소금물이 그 달걀보다 무거워지면 달걀을 위로 보내는 거잖아. 이 중에 가벼운 3번 달걀이 떠오르려면 소금을 쭉 풀어가지고 이 3번 달걀보다는 더 소금물을 무겁게 만들어야 되죠. 그만큼의 소금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금을 쭉 어느 정도 집어넣게 되면은 한 달걀이 쭉 떠올라요. 그지? 오케이. 네가 썩은 놈이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소금을 이빨에 넣어요. 와! 좋습니다. 다 떠요. 그치? 이상하다. 소금물에 넣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한 농도에, 정확한 밀도, 요 두 구별하려는 물질의 중간 밀도를 정확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번외 편인데,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삶은 달걀과 삶은 달걀의 반대가 뭡니까? 날달걀. 날달걀을 구분하는 법 뭘까요? 돌려봅니다. 봐봐. 삶은 달걀은 이렇게 내용물하고 밖에 껍질하고 완벽히 붙어 있습니다. 삶았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날달걀은 내용물과 밖에가 별개예요. 따로따로 그러면 안에 액체는 액체를 돌고 껍질은 껍질대로 있는 겁니다. 둘을 돌려요. 휙 돌립니다. 휙 돌려요. 휙 돌리면 얘는 같이 돌겠죠. 안에 내용물과 밖에 껍질이 같이 돌겠죠. 그래서 둘을 휙 돌려가지고 와 도는데 둘을 탁 멈춥니다. 손을 딱 떼요. 얘는 멈췄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얘는 손을 딱 댔다가 딱 떼면 밖에 껍질은 멈췄지만 안에 내용물은 계속 관성에 의해서 돌고 있겠죠. 그래서 손을 딱 떼면 다시 관성 때문에 돌고 있는 그 액체, 안에서 돌고 있는 액체가 도니까 또 마찰력에 의해서 밖에 껍질이 또 돌아요. 이해됩니까? 그게 날달걀이라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도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죠. 이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살펴본 1번과 2번과 3번은 전부 다 달걀, 사금. 첫 번째 거는 알곡과 축종이었죠. 전부 다 뭐였냐? 1번, 2번, 3번은 1번, 2번, 3번의 예는 전부 다 고체 물질을 밀도차에 의해서 분리하는 예였어요. 네 번째 지금 설명하는 이 예는 뭐냐? 액체 물질을 밀도차에 의해서 분리하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액체 물질이에요. 이건 액체 물질. 간단하게 예를 들면 네 번째 식용유. 식용유하고 물하고 섞여 있습니다. 일단 두 물질은 서로 섞이지 않죠. 물 위에 식용유가 뜨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아이디어 내봐. 식용유와 물이 섞여 있어. 물 위에 식용유가 떠 있어. 어떻게 둘을 떼낼까? 분리할까? 스포이드 정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양이 되게 적을 때. 다시 말해서 물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 식용유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 또는 이만큼 떨어뜨렸어요. 스폰지로 쭉 빨아내면 됩니다.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드라고 하는 요 기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양이 많을 때가 문제야. 양이 많을 때 물이 이만큼 있고 기름이 이만큼 있어요. 스포이드로 계속 짜요. 하나, 둘. 아까 벽실을 하나하나 까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 어떤 장치 이용하냐? 둘을 분별해주는 깔때기를 이용합니다. 분별 깔때기. 이름이 분별 깔때기예요. 이 분별 깔때기 요거 쓰는 거 가끔씩 문제로 나옵니다. 분별 깔때기. 이게 뭐냐면 양이 적을 때는 그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입구가 있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액체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밑에 콕이 달려있는 이렇게 있어요. 콕이 달려있습니다. 자, 물과 기름이라는 건 물이 이만큼 밑에 있다면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거죠. 오늘 기름의 색깔을 빨간색 기름 할게요. 자, 기름입니다. 그런 거 없을까요? 빨간색 기름 떠 있어요. 자, 위에 게 식용유고요. 아시겠죠? 아래 게 물이겠죠. 물. 자, 물과 식용유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콕을 엽니다. 콕을 열면 이 콕
봐봐. 이것도 중요한데 비커를 이렇게 설치해야 돼. 가운데서 설치하면은 물이 떨어지면서 튀겠죠? 튀겠죠? 팍팍 튀면 안 되니까 여기 옆에다가 딱 맞게 해서 물이 이렇게 벽면을 타고 튀지 않게 흘러가게끔 끝에 설치합니다. 콕을 열게 되면 물이 쭉 쏟아져갖고 물만 이렇게 모이겠죠? 물이 다 빠지게 되면 콕을 싹 잠가주면 됩니다. 선생님, 식용유가 조금이라도 빠져나오면 어떡하나요? 스포이드로 마지막 작업하면 돼요. 그죠?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식용유는 위에 떠있고 물은 아래에 있어. 요 위치의 차이니까 위치의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밀도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고 밀도가 크기 때문이죠. 액체의 무슨 차이? 밀도 차를 이용해서 지금 분리해낸 겁니다. 그죠? 스포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스포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도 위로 기름이 뜨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치? 밀도 차를 이용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은 1번, 2번, 플러스 강의 1번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또 다른 얘들인데 설명을 잠깐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풍수라고 하는 기타를 5번에 합시다. 기타의 얘들. 자, 5번의 얘는 뭐냐면 첫 번째가 풍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원심 분리. 세 번째가 재활용 쓰레기. 그다음에 그냥 플라스틱 조각. 그다음에 바다에 유출된 기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법들을 지금부터 간단히 볼 건데요. 자, 먼저 풍구라는 건 뭐냐면 바람 풍자입니다. 바람이 나오는 입구예요. 자, 풍구를 설명할 때 먼저 기초 지식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까부른다라는 표현. 까부르다라는 표현과 그다음에 키, 조리 이런 기구가 기구가 요 세 가지 용어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봐봐. 까부른다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오줌 선생님은 이제 좀 아픈 기억인데 오줌 싸면 엄마가 뭘 씌웁니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밖으로 내쫓아요.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죠.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머리에다 씌운 다음에 밖에 내쫓죠. 그게 뭐라 그래요? 키라요, 키. 그 키가 오줌 쌀 때 씌우라고 만든 겁니까? 원래 아니죠. 용도가 뭐야? 아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 소금을 넣지 않고 바람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막 섞여있는 그 알곡 쭉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이거를 바람이 훅 불 때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훅 던져요. 던지면 이 중에서 가벼운 것들은 바람에 날아가겠죠. 그치? 즉 쭉정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만 두둑 떨어져요. 알곡만 남아요. 이걸 2, 3번, 4번, 5번 반복하게 되면은 알곡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말을 해요. 그때 내가 위로 훅 던지는 이 작업을 뭐 한다고 표현하냐? 까부른다라고 표현해. 까부르고 있어. 뭐 하고 계세요? 까부르고 있어. 그렇죠? 이해됩니까? 까부른다는 표현이 이게 까부르는 거예요. 그만 까불어. 자, 까부른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근데 풍구는 뭐냐면 방앗간인데 방앗간의 한쪽 편에서 선풍기 같은 거로 바람을 막 쏘고 있는 거야. 자연 바람이 아니라 인공 바람이 나오는 그 입구예요. 풍구라는 거. 풍구를 이용해서 까불러서 그 앞에서 까부른 다음에 까불어서 이게 다량에 섞여 있는 걸 막 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풍기 같은 걸 이용해서 바람이 붕 나와요. 붕 나오면 여기 위에서 알곡과 쭉정이 섞여 있는 걸 떨어뜨려요. 그럼 알곡은 여기에 두둑 쌓이겠죠. 알곡은 여기 쌓이고 후루룩 날아가서 이쪽에 뭐가 쌓이느냐? 쭉정이가 쌓입니다. 쭉정이 훨씬 많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간격을 두고 가를 수 있죠. 이해됩니까? 알곡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위로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나르는 이런 장치를 설치하는 걸 풍구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키라는 거 얘기했고요. 까부른다는 표현 얘기했습니다. 조리는 뭐냐면
자, 이제 여기서 알곡이라 그래서 알곡들을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껍질을 깝니다. 막 까요. 껍질을 딱 깝니다. 껍질을 깔 때 이것들을 툭 파가지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껍질을 까는데 이 푹 팔 때 쌀들만 까지는 게 아니라 쌀과 비슷한 크기의 돌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쌀과 돌이 섞여 있는 이러한 녀석을 만들게 됩니다. 쌀과 돌. 100% 쌀은 아니에요. 쌀과 돌이 섞여 있어요. 지금은 밥 먹다가 돌 씹는 경우 별로 없죠. 씹어본 적 있다. 밥 먹다 돌 씹고 다 있대요. 요즘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인데 옛날엔 더 심했어요. 심했습니다. 옛날에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심했어요. 그래서 돌과 쌀이 같이 있는 어떤 쌀이 옵니다. 쌀푸대로 갖고 왔더니 그 안에 돌이 이만큼 있고 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골라내면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돌과 쌀이 섞여 있는 걸 물속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습니다. 물속에. 물속에 넣고 조리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이입니다. 인다라는 표현을 써요. 인다. 일다 또는 인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살을 일으켜서 이렇게 위로 붕붕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인다라고 표현해요. 인면은 돌은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가라앉게 되고 요 쌀들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쌀들만 돌들은 밑에 이렇게 깔리게 되고 쌀들만 위로 붕붕 올라옵니다. 그때 이 올라온 쌀들을 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져. 오른쪽에 탕탕탕 놓습니다. 또 묵 밀어가지고 올라온 쌀들을 쑥 건져서 탕탕탕 놔요. 오른쪽에 모인 그것에는 순수한 쌀만 모이겠죠. 그쵸? 그렇게 하면 돌을 씹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때 그 이는 도구를 뭐라고 한다? 조리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뭘 알고 있냐? 복조리. 복조리, 돈 같은 거 껴서 파는 복조리를 본 적 있나요? 복조리. 그 조리가 이렇게 국자 모양처럼 생겼잖아. 그게 원래는 돈 껴놓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쌀 이을 때 쓰는 기구입니다. 쌀 이을 때 쓰는 기구예요. 이걸 복조리. 복이 담겨 있는 조리에서 복조리 하는데 조리가 바로 그 조리를 말하는 거야. 조리기구 할 때 조리가 아니에요. 조리기구 할 때 조리는 음식할 때 만드는 기구죠. 음식하는 기구 조리기구죠. 그 조리랑 다른 조리입니다. 용어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려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풍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심분리 방법. 원심분리. 자, 원심분리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당연히 풍부도 아까 밀도차를 이용한 얘들, 지금 밀도차에 의한 얘들입니다. 5번까지 밀도차에 의한 얘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심분리도 밀도차에 의한 얘인데 원심분리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피 있죠? 피를 분리합니다. 피를 이렇게 시험관에 담으면 빨간색 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뚜껑을 빵 닫아요. 흔들면 일어나 있어. 뚜껑을 빵 닫아. 닫은 다음에 얘를 원심 분리기에다가 설치합니다. 원심 분리기예요. 뚜껑을 닫을 수 있고요. 이렇게 요 녀석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시킵니다. 윙 회전시켜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쫙 시키면 반대쪽, 이쪽, 바깥쪽으로 원심력 때문에 무거운 물질을 밑으로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 위에 뜨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혈액이라고 하는 녀석을 원심 분리에 의해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 방법도 뭘 이용한 거다? 밀도의 차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들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우리 순환 배울 때 피에 대해 배웠죠. 밑에 가라앉는 건 뭐라고 배웠어요? 고체 성분, 혈구. 고체 성분 혈구였고요. 위에 뜨는 게 혈장이었죠. 가벼운 게 혈장입니다. 무거운 게 고체고 가벼운 게 액체예요. 자, 이게 원심 분리법이고요. 세 번째, 재활용 쓰레기. 우리가 사실 재활용하는 쓰레기는 지금은 좀 나눠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잖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나눠서 분리를 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쓰레기를 운반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그냥 플라스틱 다 부어, 유리 다 부어요. 그냥. 결국 다 섞여요. 뭐지? 그렇습니다. 왜 섞냐면 다시 또 기계적인 장치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이니까 그걸 하나하나 봉지별로 따로 담아가는 것도 일이야. 다 풀어보고 하는 게 일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가 마구마구 혼합되어 있는 물질을 어떻게 하냐? 긴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시킵니다. 컨베이어 벨트라고요.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유리가 있어요. 유리야. 이거는 누구니? 나는 플라스틱이야, 그죠? 플라스틱이고 또 뭐 있을까? 쇳덩어리야. 쇳덩어리. 또 뭐 있을까요? 종이? 응? 뭐? 종이? 종이들. 박스 같은 거. 박스나 종이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돌면은 얘네들이 오른쪽에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바구니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하나 있어요. A 바구니, B 바구니 있습니다. A, B에 나눠서 들어갑니다. 왜 나눠 들어가냐면 이 중에 유리하고 쇠는 무겁죠. 무거운 것들은 돌 때 많이 가지 못하고 여기 떨어집니다. 무거운 것들은. 하지만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박스 종이같이 가벼운 것들은 조금 더 멀리 후루룩 날아가요. 후루룩 날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지게 되겠죠. 자, 무겁고 가벼운 것들의 위치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할 때도 뭘 이용한다? 밀도의 차이, 무게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재활용 쓰레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자, 플라스틱 조각은 물 위에 뜹니다. 물 위에 떠요. 그래서 물 위에 또는 에테르라는 거 물질 위에 띄워서 분리한다는 얘기고요. 바다에 유출된 기름도 위에 뜨죠. 뜨니까 뭐 종이를 이렇게 바다에 던지면 그 종이가 흡수하겠죠. 그래서 종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다에 유출된 기름도 위에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밀도의 차이를 이용한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을 좀 얘기해봤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면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완전 안 보여.